안녕하세요. 사소하지만 도움되는 잡학 지식 채널 TV 유튜브 PD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외제차들의 약진으로 인해 내수 시장도 점점 위축이 되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소비 위축 심리 때문에 내수 시장마저 걱정이 되어 개별 소비세 인하 카드를 놓고 6월 말까지 차를 사라고 언론을 통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관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개별 소비세가 뭔지 모르지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143만 원이나 절감이 된다니 이 기회에 차를 사볼까? 저 역시 그중 한 명인데요. 개별 소비세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또 이 외에 어떤 세금이 들어가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성격의 세금이고 왜 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신차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다루고 연말마다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유류비, 유지비 등은 추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주 새로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핫한 신형 제네시스 G80의 가격표 일부입니다.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에 발맞춰서 할인 가격을 내놓았는데요. 할인 전과 후 가격을 계산해보면 143만 원이나 할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143만 원. 그럼 원래 개별 소비세는 얼마였을까요? 원래는 5%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것만 가지고 굴려봐도 계산을 해봐도 어떻게 할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인해주니 돈만 있으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왕 사는 거 이참에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 신차 견적서를 놓고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살 때는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에 내야 하는, 즉 대한민국 정부에 내야 하는 국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또는 자동차를 등록할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 경기도, 경상도 이런 데 내야 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형님한테도 상납하고 중간 보스 형님에게도 상납해야 되는 거죠. 월급에서 세금 떼어갈 때 똑같죠. 큰 형님이 떼어가고 작은 형님이 떼어가고 똑같습니다. 먼저 국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첫 번째로 요즘 할인해준다는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원래 5%인데 1.5%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죠. 이름도 어렵게 지어놨는데요. 예전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했습니다. 특별 소비세라고 하니 좀 더 직관적인데 너무 직관적이니 누군가는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로 이름을 바꾸죠. 주로 다이아몬드 등 같은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비용,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자동차에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원래부터 부과했고요.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5%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1.5%까지 인하했다는 거죠. 5%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5%면 거의 70%나 인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70%나 깎아준데 뭔가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는 이제 1.5%보다는 70%를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하면 초중 고등학교 이런 교육이 생각나서 이거 내가 이미 지났는데 이거 왜 내야 되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등록금 같은 거 다 내잖아요. 근데 왜 내야 되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이랄지 뭔가 자동차 관련된 이런저런 교육이 있을 거예요. 왜 이제 차 운전하다가 규칙 위반 같은 거나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교육 같은 거 하죠. 그런 교육에 쓸 거라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억울하진 않아요. 내죠. 근데 이 교육세는
이제 자동차 가격의 30%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소비세 아까 5% 또는 1.5% 그 나온 금액의 30%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9만 원 나왔다 개별 소비세가 그럼 3만 원 내는 거죠. 30%니까. 그래서 위에 개별 소비세가 변하면 교육세도 변하겠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고 하면 세금도 같이 인하된다. 그 다음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거래에 내는 세금입니다. 뭐 물건을 산달지, 뭐 용역 서비스를 받는달지 부가세가 다 붙습니다. 몇몇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생필품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1,100원 주고 사 먹어도 100원씩 세금 내는 거 아시죠? 예, 자동차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내왔던 거니까. 예, 자동차 가격의 10% 다 고정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뭐 품목별로 달랐다고 하는데 뭐 계산도 복잡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10%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얘는 계산할 때 이 자동차 가격 플러스 개별 소비세 위에 개별 소비세 그리고 교육세 근데 여기다가 탁송료 자동차 사면은 이 자동차를 뭐 우리 집 앞까지 또는 근처까지 배송을 해주는데 이 탁송료도 서비스죠. 그래서 얘를 더해 가지고 그 가격의 10%를 부과를 합니다. 예, 제가 뭐 세금에 대해서 좀 사실 잘 알진 못하지만 이제 요런 뭐 요 세 가지는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에 이제 계산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K5 신형 K5 보통 2000cc 미만이죠. 예, 이걸 산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순수 자동차 가격을 공장 출고가, 자동차 공급가, 차량 공급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다 다르게 부르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해보고 또 이거에 대한 탁송료 이제 우리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거를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요 10만 원 아까워서 직접 뭐 울산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상태 보고 인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먼저 개별 소비세 자동차 가격의 5%. 이 자동차 가격은 순수 자동차 가격의 5%입니다. 예, 그래서 2천만 원에 5% 하면은 100만 원입니다. 예, 개별 소비세 100만 원. 예, 다음은 교육세. 예, 개별 소비세 30%. 아까 이제 100만 원에 30%니까 쉽죠? 30만 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부가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자동차 가격 플러스 개별 소비세 플러스 교육세 플러스 탁송료 했을 때 예, 큰 형님에게 납부할 금액 정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보스 형님에게 납부할 차례입니다. 예,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이건 견적서에 조금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면 몇 가지 어이없는 게 존재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뭔가 자산 같은 거 사면은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 거래할 때도 내고 땅 살 때도 내고 자동차 살 때도 내고 뭐 아무튼 비싼 거 사면은 붙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1000cc 이상 일반 승용차는 다 7%라고 보시면 되고 경차는 4%입니다. 차량 공급가는 아까 제네시스 가격에 부가세 제한 4,900만 원 있죠? 그게 공급가액입니다. 이제 근데 좀 그런 게 이 취득세에는 그 차량 공장 독가, 공장 출고가, 순수 차량 가격 플러스 개별 소비세 플러스 교육세, 이제 부가세 제외한 거 여기에다가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 이 두 가지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 좀 억울한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세금에 세금이 또 붙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걸로 차를 사야 될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다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끝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또 내랍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뭘 좀 사달래요. 당신 자동차 살 돈 있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발행하는 채권이란 게 있는데 이거 좀 사줘. 네. 채권에는 이제 도시철도 채권하고 이제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데 이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가격에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 낸 거 있잖아. 차량 공급가액. 그러니까 제네시스로 한 4,900만 원. 이 4,900만 원에 와 2000cc가 넘는 고급차네. 그러니까 2000cc가 넘으니까 25%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25%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 어치만 사줘. 네, 계산을 해보면 1225만 원입니다. 예. 이제 1225만 원을 차량 가격에 부가세 더한 5천 얼마 있죠. 거기다 1225만 원 더 내야 돼요. 근데 너무 속상해 하진 마세요. 이 돈은 이제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채라는 알 수 없는 거를 산 거예요. 이제 일종의 주식 비스무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1225만 원어치 산 거를 나중에 다시 내다 팔면 또는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도 줍니다. 네. 근데 별로 이자가 별로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차 살 때 이거 사면은 돈이 솔직히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채 할인이란 게 나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 사신 분들. 그래서 이 공채 내가 산 거를 사자마자 다시 파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사보자마자 구경도 못했지만 바로 누구한테 팔기로 이렇게 약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물건 사면은 미개봉인데도 중고나라 같은 데 좀 싸게 팔잖아요. 단돈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싸게 팔잖아요. 그거를 내가 매입한 공채를 금융사한테 싸게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샀으면 뭐 90,000원 뭐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만원 싸게 팔았다고 25만원 뭐 싸게 팔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1225만원짜리를 사서 25만원 싸게 팔아서 금융사한테 1200만원에 싸게 팔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25만원을 낸 셈입니다. 25만원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공채 할인? 뭔가 내가 물건 살 때 할인받은 느낌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할인해서 내 거를 싸게 판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안 팔고 만기 돼서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싸게 팔 거 있냐. 근데 이게 투자 가치가 막 진짜 1% 뭐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 맡겨도 안 주니까 그런데 1% 이렇게 거의 이제 금융 상품으로서는 투자 가치가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들었어요. 뭐 선택이겠죠, 사는 거는. 그래서 금융사는 이제 앉아서 싸게 산 거니까 25만 원이야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좋은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채권 팔아가지고 이걸로 뭐 지역개발에 투자하고 하겠죠. 뭐 채권 팔아서 좋은 거고 현금 마련하니까. 근데 좀 손해본 느낌이 드는데 이제 다 내는 겁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다 내는 거니까 이제 쿨하게 냅시다. 이게 공채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또는 뭐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거래를 할 때도 이런 공채를 사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사면은 막 승인 안 해주고 그런데요. 그렇답니다. 근데 이 공채 할인할 때 이게 조금 그 눈탱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5만 원 정도 싸게 팔았으면 오케이. 근데 뭐 극단적인 예로 200만 원, 뭐 10% 정도 싸게 팔고 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이 지역개발 공채를 한 10,000원인데 이거를 얼마에 주고 얼마에 팔았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이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꼭 확인하시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차 사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아까 국세에 이어서 지방세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K5 가격 계산했던 거 있죠. 2천만 원이면은 개별 서비스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탁송료 10만 원 해서 요거 다 더하면은 이제 2,140만 원 나왔었죠. 네. 여기서 이제 취득세 계산은 이 차량 공급가, 요거 다 더한 게 차량 공급가예요. 여기에 7%니까 149만 8천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채 사야 되죠. 지역별로 차량별 CC별로 상이하다고 하는데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도시철도 채권이면은 1600에서 2200cc 이건 12%거든요. 지역개발 채권은 서울인 경우에는 이제 이 기준에서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12% 차량 공급가의 12%인 256만 8천 원의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매입을 하면은 내가 돈이 좀 부족한데 이거 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채를 사자마자 내 손을 거치지도 않고 갖다 파는 거 그걸 공채 할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융사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이제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시기마다 공채를 매입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채 매입가는 이제 공채 매입가 256만 원에 한 5% 정도 싸게 판다고 했을 때 12만 8,400원을 싸게 판다고 했을 때 결국에 나는 12만 8,400원을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KRX 한국 거래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싸게 하실 수 있다고 했죠. 잘 모르고 이거 공채 할인은 20%예요 하면은 12만원 낼 거 50만원 내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공채 할인 받았다고 치고 이제 취득세하고 공채 할인 비용을 이제 차량 공급가에 더하면은 이제 이 K5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별 공채 매입 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이제 한국 납세자연맹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실전 견적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인데요. 견적가가 4,250만 원짜리 1968cc짜리 자동차입니다. 요걸 제가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실제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는 견적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죠. 거기 밑에 등록 비용에서 취득세랑 공채 비용 방금 말씀드린 거 요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별 소비세랑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권장 소비자가에 할인한 금액이 3,565만 4천 원. 요게 이제 그 차량 공급가죠. 차량 견적받은 이 금액을 이제 이 우측에 있는 포인터로 한번 볼게요. 이 우측에 있는 이제 3,564만 원에 넣었을 때 여기서 아까 이제 원래 차량 내 차량 가격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1.1715로 나누면은 3,043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차였어요. 이 3천만 원짜리 차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알고 싶다 하면은 세율을 5% 곱하면 152만 1,724원. 그리고 교육세 이제 152만 어쩌고 나온 거에 30% 하면 45만 6,517원. 탁송료는 면제받았네요. 그래서 차량 공급가 VAT 부가가치세 제외한 차량 공급가는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 다 더하면은 3,241만 2,727원. 요게 차량 공급가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3,565만 4천원. 위에 차량 견적 나온 거랑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역산으로 한 거 다시 이제 계산한 거 다시 역산으로 했으니까 이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할 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등록 비용 맞는지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2 차량 공급가,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공급가의 7% 하면은 226만 8,891원. 네, 옆에 보시면 226만 8,891원 원단위 절차에서 1원 빼줬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공채 매입 비용은 이제 지역별로 다르다고 했죠. 이 친구는 서울에서 사는데 12% 하면은 388만 9,527원. 요만큼 원래 샀어야 돼요. 근데 이만큼 안 사고 난 이거 싸게 팔래 해서 23만 3,400원 할인을 해준 거예요. 내가 할인해 준 거다. 내가 할인 받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로 이제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공채 할인율을 제가 역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6% 싸게 판 거예요. 6%, 뭐 6% 정도야, 뭐 10%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면 지금 한 3%, 1년 동안에 3% 주죠.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뒤에나 6만 원 주는 거예요. 3만 원 주는 거예요. 3%로 넣고. 근데 얘네는 그냥 안 준 자리에서 그냥 6%의 이득을 취했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네, 여기에 부대 비용은 뭐 견적가에 원래 이제 뭐 인지세 뭐 이런 또 기타 뭐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이건 뭐 쿨하게 그냥 여기서도 좀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비용 요거 다 더하면은 요거 다 여기서 공채 매입 비용 빼고 HJL 다 더하면 257만 291원 똑같죠? 1원 빼준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낸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계산. 그래서 총 정리, 총 구입 가격은 G 플러스 M 차량 공급가 VAT 포함한 거에 등록 비용 3,822만 6,291원 1원 빼서 총 구입 가격하고 똑같죠. 여기서 순수 차량 가격, 원래 당신의 차량 가격은 3,0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라에 낸 세금이 521만 9천 원. 몰랐죠.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는 알고 있었죠. 이만큼 나오는 거. 226만 8천 원. 그리고 공채 금융사에 싸게 판 금액 23만 3,400원. 근데 금융사에 얼마 싸게 팔았니? 6% 싸게 팔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 엑셀은 요것도 제가 밑에 내용으로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엑셀에 파란색하고 빨간색 나눠놨는데 요 빨간색은 이제 그 엑셀 받으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견적서 받은 거에서 거꾸로 빨간색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자동 계산이니까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율 비율은 뭐 지금은 이제 요게 1.5%일 거예요. 1.5%인데 원래 이제 6월이 지나면은 5%죠. 5%, 30%, 부가세 10%.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다른 거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뭐 요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내시는 그 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는 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시는 용도로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산 당신 애국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셨으니까요. 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내면 좋잖아요. 많이 냈으니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나 관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어쩌면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실 수 있고 투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유튜브 PD야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